제가 SNS 스레드에서 댓글로 리뷰로 만들었던 영상의 제작 과정을 올려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녹화된 영상을 보니까 너무 의식의 흐름대로 엉망진창이어서 보시기 불편할 것 같아서 조금 정리를 해서 이미지 생성하는 부분들은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관적인 톤 앤 매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 소스들을 사용했어요. 단순히 내 상상 속에 있는 것만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한다라고 해서 절대로 원하는 대로 영상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경험으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테마는 70년대, 80년대 캘리포니아에 파티를 하고 있는 수영장이 딸린 집으로 형성을 했고요. 그 집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부유한 상류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고 있고, 옷이나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경우도 명품을 착용하고 있다라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선글라스나 마지막에 나오는 핸드백 같은 경우도 구찌를 아예 정해놓고 생성을 했고요. 지금 이미지에 나오는 두 가지 계정을 사용해서 일관성 있는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여기 생성한 이미지 프롬프트들은 제가 댓글로 남겨놓을게요. 예를 들면 이런 이미지 프롬프트를 클릭하면 에디트 프롬프트라고 해서 1960년대 어린 여자들이 어떤 핑크와 블랙 체크 의자에서 이런 식으로 스위밍풀 리조트에 있다, 이런 것들을 되게 상세하게 작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프롬프트 텍스트로만 작성한 게 아니라 이미지를 끌어와서 이미지를 프롬프트로 변환을 했고, 그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착안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참고하실 수 있는 프롬프트를 제가 정리를 해서 댓글이나 디스크립션에 올려드릴게요. 그거 한번 착안하셔가지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제품 같은 경우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품 같은 경우는 별도로 생성을 하고 구도를 제가 맞게끔 변형을 해서 포토샵으로 거의 합성을 합니다. 제품 같은 경우는 드라마틱하게 이미지가 생성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제 경험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안 된다라고 산정을 하고 합성을 하고 이미지를 따와서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미지에 활용됐던 이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소한 여러 테이크의 이미지 생성을 갑니다. 제가 원하는 이미지들이 생성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고, 결론적으로는 한 30%? 확률이 좀 30% 정도의 이미지만 활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미지들도 제가 잘 나오는 것처럼 했지만 이렇게 코들이 얼굴들이 완전히 뭉개져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미지를 이렇게 생성한 이후에 몇몇 업스케일링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업스케일링 작업 같은 경우는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토파지를 사용하지 않고 크레아에서 활용을 했고요. 제가 만들었던 이력을 한번 보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인핸서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제가 만들었던 영상들이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 이미지는 제가 사용을 안 했지만 이미지를 이제 리브에서 생성한 게 이 버전이고요. 여기서 이제 인핸서라는 버튼을 눌러서 업스케일링을 진행한 게 이렇게 업스케일링 됩니다. 업스케일링을 하는 게 항상 매번 좋다라고 추천하기는 어려워요. 잘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생각보다 이렇게 뭉개졌던 이목구비가 완전히 뭉개졌던 그런 컷들이 잘 생성이 돼서 이것들도 잘 적용을 했습니다.
이 세팅 값을 조금 공유해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딱 60, 38, 25 이렇게 기본 세팅 값을 주는데 저는 클리어리티 이거를 좀 많이 줄이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게 컨트라스트를 높이면서 굉장히 AI스러운 대비를 만들어내고 그걸 제가 선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따가 이제 후반 작업하는 거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대비가 높은 이미지일수록 좀 어색하게 생성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선호하지 않는 편이고 이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클리어리티를 완전히 0까지 두고 스트렝스를 33 그리고 리젠블런스를 79% 이렇게 생성해서 조금 너무 명확하거나 컨트라스트가 높아지지 않는 선에서 업스케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미지 생성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 요거 같은 경우는 구도가 이 프롬프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제가 구도를 명시를 해서 작업을 했고 구도가 계속 I 레벨로 똑같이 우리가 정형화된 구도로만 가면 재미가 없습니다. 구도를 계속 변경해줘야 되고 화각도 풀샷 그리고 클로즈업, 미디움샷 이런 식으로 계속 공통적으로 변화를 줘야지 영상이 지루하지 않게 생성이 돼요. 그거는 약간 영상 제작의 약간 공식 같은 겁니다. 지금 제작한 영상을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Justice is over. Justice is okay. 컷전화를 되게 빠르게 진행을 했고 그리고 같은 구도나 비슷한 장면들을 바로 붙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루하지 않게끔 그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요런 제가 실제로 활용했던 그런 컷들은 제가 프롬프트로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걸어가는 샷들을 이번에 되게 많이 생성을 했어요. 그리고 로우 앵글에서 진짜 초광각으로 아래에서 바라보는 것 같은 샷들이 맨 처음에 드론샷을 활용해서 이 위치가 어딘지 보여준 이후에 좀 다이나믹하게 걸어가는 워킹 장면이 연결이 될 것 같아 시선을 끌 것 같아서 그렇게 구성을 했고 거기서 이제 클로즈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점차 넓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연출의 의도에 맞게 지루하지 않게 저의 의도를 이 상황이나 이 환경을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의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제가 되게 공을 들였는데 영화나 이런 장면에서 많이 봤던 장면이에요. 이런 장면들이 즉 빅클로즈업이라고 하는 이 인물의 상황이나 감정을 보여줄 수 있는 걸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되게 행복하게 지금 이 파티를 즐기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이렇게 수영장에서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양하게 파티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 웃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이게 담배를 피고 있는 이 여자를 넣었는데 실제로 제가 생성했던 이미지들 중에 가장 자연스럽게 생성되기도 했고 이때는 뭐 실외든 담배를 피는 게 자연스럽고 임산부도 담배를 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제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담배를 피는 장면으로 생성이 됐고 그래서 요것들을 담배 피는 이 표현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요거를 좀 킥처럼 활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성한 이미지들 중에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샷들을 다운로드를 했고요. 요것들을 어떻게 이제 영상으로 완성해 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미지 생성은 요 정도를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녹화를 했던
걸 활용해서 진행을 할 텐데, 이렇게 업스케일링을 작업을 했고, 이미지를 최종적으로 클링으로 가져옵니다. 클링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이미지를 프로페셔널 모드를 듀레이션을 선택한 이후에 이쪽에 드래그 앤 드롭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지에서 충분히 상황이나 이런 일관성 그리고 모션 이런 것들을 의도에 맞게끔 생성을 했기 때문에 영상 플랫폼에서는 프롬프트를 아예 입력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내추럴 무브먼트를 입력을 하는데 그조차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클링이 그 정도로 이미지의 물리적인 법칙, 상황 이런 것들을 이해해서 거기에 가장 맞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이미 생성해 주기 때문에 이제는 프롬프트를 옵션으로 넣는 게 오히려 이미지를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물리적인 법칙을 깨버리는 그런 상황을 많이 경험을 했어서 아예 프롬프트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뒤에 이제 물의 물리적인 상황이라든지 바람이 부는 머릿결이라든지 조명이 내리쬐는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모션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웃음을 짓고 손 동작을 하는 것을 이미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줘, 손을 뭐 선글라스를 잡았다 떼줘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역동작에 걸리는 것 같은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아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차라리 여러 테이크를 가서 이 플랫폼이 이 이미지를 이해하게끔 이렇게 의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를 계속 가져와서 계속 대기열에 이렇게 걸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생성을 했고 프롬프트를 제가 입력하지 않았고 스타트 엔드 프레임도 이번에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쭉쭉 넘어갈게. 이런 장면 같은 경우도 제가 돌리 줌이라든지 돌리인, 줌인 이런 것들을 카메라 무브먼트를 입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 구도와 이 광각이라는 상황의 그런 소실점을 이해해서 그냥 바로 돌리인을 넣어버리더라고요. 돌리 줌이 들어갔습니다. 다만 이따가 이제 드론 장면이 나오는데 드론 장면에서만 드론샷이라는 것과 돌리인을 해달라, 앞으로 쭉 밀고 나가달라 라는 요구는 했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프롬프트를 입력했던 게 이제 드론샷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반드시 제가 그렇게 생각한 장면으로 나왔어야 되기 때문에 표현을 했고요. 뒤로 걷는 거라든지 누워있는 거라든지 이번에 모션이 다이나믹하게 들어간 장면이 없지만 이런 장면 같은 경우도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를 알아서 해줬어요. 이미 영화적으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이런 소실점을 갖고 있고 이런 장면으로 촬영이 된 것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야 한다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 샷이나 장면에 가장 어울리는 추천을 해줘서 모션까지 생성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도 좋고 여러 차례 테이크를 시도한 이후에 원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 프롬프트를 입력해도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드립니다. 특히 제가 이 장면을 두 가지로 생성을 했는데 이 장면을 쓰진 않았어요. 근데 둘 다 클로즈업 장면에서 훨씬 좋은 퀄리티의 인물의 모션을 표현을 해줬어요. 이 클로즈업일수록 훨씬 자연스러워요. 풀샷일수록 아직 이목구비라든지 모션 같은 경우들이 부자연스럽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여기 쓰는 장면이 나오죠. berlin이라고 썼고 드론 장면에서는 드론샷이라고 이렇게 타이핑을 별도로 해줬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풀샷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지 않는 장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같은 경우는 디렉션을 줬고
나머지들은 디렉션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바로 입력을 해서 대기열에 걸고 이렇게 한 샷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몇십 개의 것을 넣어 놓고 바로 제너레이트를 해줘도 됩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생성한 이미지들이 클린 같은 경우는 바로 1080 FHD로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뭐 클링을 사용할 때는 저는 영상에서는 별도 업스케일을 해주진 않아요. 이 장면 제가 너무 좀 잘 나와서 진짜 만족했던 장면이고요. 더 길게 넣고 싶었지만 그럴 때일수록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런 영상에서는 음악에 맞춰서 빠르게 0.5초에서 1초 사이에 샷을 넣고 정말 가끔 감정이라든지 의도를 표현해야 될 때만 샷을 뭐 1, 2초 정도로 길게 뽑아내는 게 시청자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뭐 이 얼굴을 계산해서 이런 시도도 해봤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만족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들을 이런 식으로 요거 같은 사용하지 않았던 컷이지만 요거 같은 경우도 이미지가 이렇게 얼굴이 뭉개져서 나왔던 것들이 크레아 AI를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이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고, 이제 구찌를 제가 생성을 하면서 만들었던 영상이기 때문에 구찌 로고를 큰 사이즈로 검색을 해서 PNG 파일을 가져와서 다운로드 받은 이후에 이제 프리미어로 가져가서 작업을 할 겁니다. 프리미어에서 저희가 영상으로 출력을 한 것들을 다운로드 받고 우선은 이렇게 다 한 번에 시퀀스를 만들어서 드래그 드롭을 합니다. 이 이후에 원래는 제가 4개의 모니터를 사용을 해서 UI를 다 분산을 사용하지만 지금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화면으로 지금 모으고 있는 장면이고요. 우선 사용해야 되는 장면만 짧게 크롭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편집을 시작하시는 분들, 처음에 AI 영상 만드시는 분들 보면 와, AI 영상 잘 만들었다, 이거 아까워서 다 보여주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요. 저도 영상을 촬영하고 제작할 때 초심자일 때 했던 오류가 영상이 너무 잘 나왔는데 이 장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거 길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길게 보여주고 싶을수록 0.5초만 보여줘야 됩니다. 덜어내는 게 영상 이건 뭐건 가장 중요한 미학이기 때문에 덜어내는 작업이 중요해요. 과감하게 잘라야 되고 이거 나중에 쓰지 않을까? 나중에 이거 잘라버리면 나중에 이거 더 과감하게 잘라내는, 정말 순간의 찰나 영상이 움직이는 장면을 담아내긴 하지만 정말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짧게 컷을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심화적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쨌든 원래는 이제 스피드램핑을 스피드램핑을 해서 디테일하게 구간별로 속도 조절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제가 그냥 좀 러프하게 컷을 그냥 붙여서 빠르게 업로드를 한다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속도만 컨트롤 Alt를 눌러서 속도 조절을 했습니다. 듀레이션을 조금 빠르게 조절을 했고요. AI 영상의 특성이 슬로우 모션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200% 정도, 300% 정도를 많이 드는 편이고 진짜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나오는 경우의 컷들을 건드리지 않지만 되게 짧게 샷들을 빠르게 전환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좀 얼굴 뭉개진 저런 풀샷 같은 경우는 더 짧게 넣어요. 진짜 0.3초 이렇게까지 짧게 넣습니다. 그렇게 넣음으로써 사람들의 시선에 각인을 시키고 빠르게 다양한 구도의 장면을 여러 개를 노출을 시켜서 이 상황을 이해시키고 이 전체적인 화면을 풀샷으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빠르게 사람들이 뇌속에 이게 60년대 70년대 미국의 부위 중에 수영장에서 파티하고 있다라는 거를 각인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와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걸어가고 있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자랑하는 거는 영상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서 덜어내는 작업에 좀 집중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빠르게 첫 전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덜어내는 작업 중이고요. 그리고 샷을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원래는 정석적인 영상이라면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서 그 스토리보드대로 영상을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리고 그 이미지대로 모션을 넣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상 이걸 뭐 영상을 만들어야겠다고 기획을 하고 접근한 게 아니라 일부라는 툴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이미지를 생성을 그냥 하던 중에 이미지들이 꽤 잘 나와서 이거 한번 그냥 이어 붙여서 영상으로 만들자라는 되게 라이트한 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역순으로 지금 다시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잘 생성된 영상들을 어떤 식으로 배치하고 순서를 보여줄까라고 이렇게도 붙여보고 저렇게도 붙여보면서 지금 완성에 맞게끔 가고 있습니다. 이 큰 장면, 드론샷으로 위에서 본 정말 이 공간, 이 캘리포니아 60년대에 이런 수영장이 있는 부유층이 사는 그런 집들을 먼저 보여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아래서 초광각으로 걸어가는 장면, 수영장이 보이는 풀샷을 보여주고 점점 좁아져서 클로즈업으로 인물이 즐겁게 음료를 마시면서 이 여름의 수영장에서의 파티를 즐기고 있다라는 그런 내러티브로 붙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중간중간 다시 뒷모습이라든지 수영장에서 풀장에 누워있는 장면 그리고 다시 벤치에서 쉬고 있는 장면 이런 부분들을 섞어가면서 지루하지 않게끔 샷들을 연결했어요. 보통 이런 영상 같은 경우는 15초를 전 넘기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30초도 많다라고 생각해요. 대사가 없고 정말 그냥 BGM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영상이고 사람들이 요즘은 길게 봐주지 않습니다. 30초를 맞춰야지 이런 것도 안 하셔도 돼요. 한 15초 정도는 근데 전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고리즘상 공개되진 않았지만 그거보다 짧은 영상들은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고 30초, 15초에서 30초 정도 잡고 실제로 TV에 성출되는 TV 광고도 커머셜도 15초에서 30초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되면 TV에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TV를 시청하려고 거기에 TV 앞에 앉은 사람들도 견뎌주지 못해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탈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초반 3초에 집중을 하시고 그다음 15초까지 저는 이제 편집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사실 편집이라고도 할 것도 없었죠. 이번에는 그냥 샷들을 이어붙이는 작업을 했고 다만 이 샷을 이어붙일 때 너무 지루하거나 이게 너무 개연성을 벗어나지 않을까? 이 부분에만 집중을 했고 그렇게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자, 이렇게 샷의 이제 순서는 이렇게 배치가 됐고 마지막에 이렇게 자막을 하나의 레이어에 올리고 보시들 30%로 해서 우리가 익숙한 엔딩 장면을 만들었고요. 자, 이제부터가 좀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AI 이미지들이 클링에서 이 부분 대부분 생성을 했지만 아까 이제 업스케일 작업을 하면서 컨트라스트가 많이 올라갔어요. 컨트라스트가 올라간 샷들을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시네마 카메라에서는 그렇게 컨트라스트가 높게 담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지금 컨트라스트를 높게 나온 샷이기도 한데 장면들 밖에 야외 장면이긴 하지만 지금 굉장히 컨트라스트가 높아요. 근데 클로즈업 장면들은 대부분 컨트라스트가 대비가 낮죠. 그래서 우선 컨트라스트가 높은 장면들을 대비를 마이너스 한 100까지 줬습니다. 100까지 줘도 될 정도로 컨트라스트가 과도하게 높아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낮게 이 컷별로 우선 이 대비를 맞춰줬고 그리고 조정 레이어를 만들어서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라고 영문 버전은 그렇게 돼 있을 텐데 이 버전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 AI 특유의 이 샤프한 이미지를 덜어내기 위해서 디엔서를 넣었어요. 디엔서라는 플러그인을 넣었는데, 디엔서라는 플러그인을 제가 맨 처음에 넣었나 보네요. 그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디엔서라는 플러그인이에요.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 제가 이번에는 프로파일에, 이 프로파일이 제일 중요해요. 저희 인풋 부분에는 저희가 뭐 실제 카메라를 뭐 소니 FX3라든지 이런 걸 쓴다면은 인풋에서 카메라 기종을 선택하고 로그 씬의 감마로 찍었으면 그 저희가 찍었던 값을 세팅하는 영역이 인풋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카메라로 촬영을 하지 않았고 이미 어느 정도 색이 들어간 이미지를 가져와서 디엔서를 입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렛709에 인풋에서 그렇게 입력을 할 겁니다. 어떻게 보시면은 소스에서 보시면은 렛709를 전 입력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I로 찍은 영상들은 디엔서에 넣었을 때 소스를 카메라의 소스를 제조사의 그 프로파일을 넣는 게 아니라 렛709라고 해서 그냥 표준값, 그게 표준 색 영역이거든요. 그 영역을 소스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필름이 제일 중요한데 뭐 여러 가지 필름이 있어요. 근데 코닥이 워낙 유명하고 색 재현력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저는 코닥 비전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 500T를 제일 선호합니다. 그 이후로는 인물을 좀 강조하는 감성적인 그런 연출이 있을 때는 포트라의 400, 800 계열을 좋아하고, 여기 사진가들이 되게 좋아하는 필름이잖아요. 그거 두 개를 많이 쓰고, 조금 시네마틱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는 위쪽에 시네 그 프로파일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쓰는 편입니다. 요거 세 개만 써도 뭐 문제 없을 것 같고,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프린트예요. 프린트가 뭐냐면은 실제 우리가 필름을 인화하던 시절에는 종이에다가 프린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종이 재질이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매트한 종이 재질인지 글로시한 재질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실제 필름을 최근에 분들은 인화를 안 해봤겠지만 그 질감과 색 재현이 많이 달라져요. 그 재현력을 이 디엔서라는 것들이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 리니어라는 거는 그냥 일정하게라는 건데, 리니어보다는 저는 이번엔 글로시 페이퍼를 사용을 했어요. 이게 뭐 근데 보통은 2383 코닥 2383을 저는 실제 제가 이렇게 AI 이미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영상으로 납품을 할 때는 2383 프린트 필름을 대부분 사용합니다. 최근에 브랜드들이랑 협업된 브랜드 필름에서도 다 요 프린트를 재질을 사용을 했고요. 근데 오늘은 이번에는 글로시 페이퍼를 사용을 했어요. AI 약간 그런 재질에는 이게 더 저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름 그레인이라고 하면은 이게 노이즈랑은 다른 개념인데, 예전에는 이 필름 카메라로 찍었을 때 노이즈처럼 이제 그런 그레인이라고 하죠. 이제 그 약간 알갱이 같은 그런 재질들이 들어갔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깔끔하게 센서에서 노이즈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그게 우리들 눈에 익숙해져 있고 실제 영화에서는 후반에서 억지로 그런 질감 처리를 위해서 그레인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그레인 처리를 하면 우리가 AI로 만들어서 부자연스러운 이미지들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AI가 아닌가? 라고 잘 모르는 사람들도 한번 물음표를 던질 수 있을 정도로 이미지들이 질감 처리가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에 만들었을 때보다 저희가 이렇게 디엔서라는 걸 작업을 통해서 시네마틱한 룩으로 저희가 룩을 전환해 주니까 이게 훨씬 더 내가 만들었던 AI 이미지랑 다르네? 그냥 이거 TV에서 본 뭐 미국 미드에서 본 그런 질감 느낌인데? 라는 것들이 이 외곽선이라든지 이 외곽선 있죠. 이 외곽선이나 이런 것들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요. 오히려 선해도가 높고 샤프니스가 강할수록 이게 부자연스러워요. 그게 화질이 좋아 보이겠지? 내 영상을 4K 화질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라는 마음이 있을수록 뭉개뜨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미지를 뭐
샤프니스가 아니더라도 컬러 컨트라스트 대비도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좋은 품질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샤프니스를 옮기거나 이러면 정말 아마추어틱해지고 이미지가 어설퍼집니다. 시네마 카메라로 좋은 카메라로 찍을수록 샤프니스가 낮아요. 오히려 샤프니스 설정을 낮게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외곽이나 이런 것들을 필터나 뭐 블랙 프로미스 필터나 필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더 뭉개져 있어요. 우리가 화면에서 TV에서 TV CF에서 봤을 때 이미지가 선명하다, 맑고 쨍하다 이런 느낌은 샤프니스 영역이 아니에요. 컬러 컨트라스트 영역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샤프니스를 낮춰야지 오히려 고급 카메라로 찍은 느낌이 든다라는 부분을 인지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전체적인 폰이나 이런 것들을 각 샵별을 원래는 다시 다 맞춰줘야죠. 제가 이제 와서 다시 이렇게 색상, 유니트리 이런 부분들을 다시 몇 가지 컷만 너무 튀는 컷 아시겠지만 최종 결과물에는 컨트라스트 튀는 부분들 없이 전체적인 것들이 잘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했고, 마음 같아서는 더 조절을 하고 싶었지만 뭐 그렇게 저희가 뭐 이거를 대단한 뭐 작품으로 생각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는 짜집기 정도로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교에서 우선 빠르게 제가 후속으로 리뷰에서 만들었던 샷들을 공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바로 SNS에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마무리를 했습니다. 2005년 썸머라고 했는데 왜 2005년으로 했는지 모르겠네. 이게 1970년대 아까 컨셉으로 했었는데 제가 해놓고도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노출 정도만 마지막으로 조절을 해주고 브러스에 출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요거를 뽑으실 좀 팁을 드리면 익스포트 할 때 실제로 저희가 1080 FHD로 작업을 했지만 마지막으로 뽑으실 때 익스포트에서 유튜브 4K 프리셋 설정이 있어요. 그거를 뽑으시면 실제로 유튜브에 업로드할 때 SNS에 업로드할 때 SNS 서버에서 이거를 컴프레스를 해요. 압축을 해버리는데 화질 저하가 많이 일어나니까 아예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4K 유튜브 프리셋으로 비트레이트를 높여서 출력을 하면 어차피 SNS 올라가면 이게 8비트가 되고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뭉개지기 때문에 그 뭉개짐을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FHD로 보이게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K로 뽑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전 다음에 더 좋은 AI 영상 제작에 대한 꿀팁을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AI 인스파였습니다.